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투석 치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투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 환자들이 신부전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말기에 이르러서야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신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이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용 없이 집에서 혼자서도 실천 가능한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서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만 8천 명 이상을 15년간 관찰한 장기 연구에서 투석 환자의 87%가 진단 1에서 2년 전부터 이미 뚜렷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조용한 신호는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루의 첫 소변입니다. 오늘 저는 별도 장비나 비용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관찰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앞으로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는 투석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의 삶의 질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소변 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기관입니다. 심장처럼 뛰지도 않고 위장처럼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기 시작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 진단을 받습니다. 이미 중기나 말기 단계에 이르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첫 소변이 중요한 걸까요? 밤새 최소 6시간에서 최대 8시간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 시간에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서 소변은 더욱 농축됩니다. 바로 이 소변이 신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실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을 생각해보세요. 정상이라면 물은 잘 빠지고 찌꺼기는 제대로 걸러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내내 혈액을 여과하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요소를 비롯해 대사 과정에서 생긴 독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유익한 성분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단백질이나 적혈구 같은 중요한 물질은 반드시 보존하려 하죠. 따라서 이러한 물질이 소변으로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만 알아도 아침 첫 소변으로 신장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10분이면 충분하고 매일 실천 가능하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자연스럽게 보세요. 둘째, 소변을 본 후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잠시 돌아서서 변기안을 관찰하며 거품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휴대폰이나 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재며 거품이 얼마나 오래 변기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신장이 정상인지 아니면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려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제 거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 거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거품입니다. 크기가 크고 얇으며 세밀하지 않은 형태로 보통 5에서 8분 안에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치와 세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미 거품이 없어졌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날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소변 줄기가 강하게 부딪혀 생긴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거품이 10분 이상 지속되고 작고 촘촘하며 밀도가 높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소변으로 누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장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단 몇 분의 관찰만으로도 깊숙이 숨겨진 신장의 침묵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면 더 악화되기 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침 소변에서 의심스러운 거품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거품은 작은 기포가 빽빽하게 모여 맥주 거품처럼 표면을 덮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품이 변기 위에 얇은 막처럼 퍼져 10분이 지나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정상 소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며칠 연속 반복된다면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거품은 단백뇨, 즉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은 혈액에 머물러야 하는 귀중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여과망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단백질은 점성이 강해 소변에 섞이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을 형성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단백뇨라고 하며 신장질환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 단계에서 대부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병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런 거품을 발견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내 대규모 연구에서 6만 3천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한 결과 아침 소변에 지속적인 거품이 나타난 사람들의 5년 내 투석 필요 확률이 91%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혈액 검사 이상보다 더 강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했던 두 환자 사례를 통해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66세인 박분자 어르신입니다. 2년 전 지인에게 받은 소변 거품 관찰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직접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거품을 확인했는데 항상 1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제 진료실을 방문하셨고 정밀 검사 결과 신장 기능 수치가 낮아져 만성 신장병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식단 관리, 영양지도, 초기 약물 치료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8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박 어르신은 신장 기능이 안정되어 있으며 투석이나 수술 없이 정기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그날 거품을 그냥 넘겼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였던 68세 김성철 선생님입니다. 은퇴 후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다 2년 전부터 아침 소변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피로나 열 때문이라 생각하고 민간요법만 사용하셨습니다. 병원은 방문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양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생겨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10%까지 떨어진 말기 신부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아하던 산책, 글쓰기, 가족 여행 등 일상이 모두 제한되었고 지속적인 피로와 생활 제약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선생님은 거품을 더 진지하게 봤다면 지금 이렇게 누워있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박 어르신과 김 선생님을 갈라놓은 것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 10분의 관찰 여부뿐이었습니다. 한 분은 멈춰서 확인했고 다른 분은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기 발견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침 소변의 작은 거품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상 신호를 알아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아침 소변에서 의심스러운 거품을 보거나 오늘부터 신장을 더 잘 관리하고 싶다면 간단한 생활 속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비싼 보조제 없이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신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식재료는 과학적으로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수박 껍질입니다. 여름에 과육을 먹고 버리는 그 껍질이죠. 놀라시겠지만 빨간 과육과 초록 껍질 사이의 흰 부분에 신장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활용했으며 현대 연구에서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전환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특히 신장 내 미세혈관 순환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 부분을 얇게 썰어 소금을 약간 뿌리고 절인 뒤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추기름을 넣어 무치면 아삭한 냉채가 됩니다. 또는 돼지갈비와 함께 맑은 탕으로 끓여도 구수하고 건강한 요리가 됩니다. 버려지던 껍질이 건강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 껍질입니다. 농약 우려나 떫은 맛 때문에 벗겨 먹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껍질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에서 중금속, 과잉지방,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합니다. 독소 부담이 줄면 신장의 여과 부하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다만 껍질을 먹을 때는 깨끗이 세척하세요. 흐르는 물에 헹구고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농약과 먼지를 제거한 뒤 통째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과 껍질이 신장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무가당 크랜베리 원액입니다. 단맛 첨가된 일반 음료가 아니라 100% 순수 원액을 말씀드립니다. 맛은 시지만 비뇨기, 건강에 탁월합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 A 성분이 요로벽에 보호막을 형성해 대장균이 붙는 것을 막습니다. 마치 논스틱 코팅처럼 세균이 정착하지 못하게 해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섭취는 하루 50ml를 차가운 물 500ml에 희석해 천천히 마시면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잔이 신장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처럼 일상 재료로도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버리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